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혈액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의 건강과 행복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빈혈에 대해서 쉽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빈혈이라는 것을 한자 그대로 얘기하면은 모자를 빈자에 피혈자, 피가 모자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피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 세 개의 성분들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성분 중에서 특히 적혈구가 모자란 것을 빈혈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정의에 의해서 남자의 경우는 13, 여자의 경우는 12, 임산부의 경우는 11을 기준으로 이 적혈구 수치, 흔히 일반인들은 빈혈 수치라고 얘기하시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3 이하이거나 여자가 12 이하일 때는 빈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이 빈혈이라는 것이 적혈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적혈구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겠죠. 적혈구는요, 우리 몸의 혈액 중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적혈구가 모자르면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첫째는 기운이 없다. 계단을 한 3층 정도 올라가면 숨이 차다.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하다. 이런 증상들이 빈혈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흔히 일반인들께서 얘기하시기에 나는 어지럽기 때문에 빈혈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지럼증이라는 건요, 빈혈이 아주 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나 평상시에 16, 17 이랬던 분들이 단시간에 12, 11 이렇게 많은 수치의 빈혈 수치가 떨어질 경우에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 빈혈과 관련이 없는 어지럼증도 많이 있습니다. 이 빈혈과 관련이 없는 어지럼증을 포함을 해서 어지럼증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혈의 증상이 산소 공급의 부족에 의한 이런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우연히 검사를 해보고 빈혈 수치가 4, 5, 6, 7 여자분의 경우 12에서 절반 또는 3분의 1까지 떨어졌는데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빈혈이 심한데도 증상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정상 수치 12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천천히 빈혈 수치가 떨어져서 4, 5, 6, 7 이런 수치까지 떨어졌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몸이 적응을 하면서 이런 산소 공급에 대한 부족을 몸이 적응을 하는 것 때문에 증상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4, 5, 6, 7이 되는 빈혈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 빈혈을 오래 두게 되면은 첫째는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혈액이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적혈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적혈구가 빈혈로 인해서 부족해지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이 무리를 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서 운반해야 될 산소가 10이라고 하고 그 10을 적혈구 10개가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만약 빈혈 수치가 5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 수치만큼 떨어진 만큼 심장이 2배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빈혈이 지속되게 되면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기능이 무리가 가면서
심장이 나빠지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빈혈이 결국 여러 가지 장기에 산소 공급을 미치는 그런 영향들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외에도 철분 결핍에 대한 빈혈, 비타민 결핍에 의한 빈혈에 따라서 또 아주 독특한 증상들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말씀드리는 철 결핍 빈혈, 비타민 결핍 빈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빈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철분이 모자르면은 빈혈이 생기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철분 결핍 빈혈은 빈혈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생기는 경우를 호소를 하시죠. 하지만 철분이 부족한 것 외에도 비타민 B나 엽산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빈혈도 있고요. 또 피를 잘 못 만들어서 생기는 조혈기능 장애에 의한 빈혈도 있습니다. 이렇게 빈혈의 원인에 따라서 그 진단하는 방법과 원인을 찾는 방법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거나 개인 병원에서 빈혈이라고 들으신 분은 무작정 철분만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혈액내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정확한 빈혈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각자 진료받으시는 의사 선생님의 견해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을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고 각자의 빈혈에 대해서는 각자의 전문 의사에게 상의를 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빈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서 생기는 증상이고 수치상으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남자 13, 여자 12, 임산부 11 이하일 때를 빈혈이라고 합니다. 빈혈의 증상은 사실 어지럼증보다는 기운이 없거나 숨이 차거나 피곤하다와 같은 산소 부족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이 더 큽니다. 빈혈의 종류에는 원인에 따라서 철분이 부족한 빈혈, 비타민 B나 엽산이 부족한 빈혈, 또 조혈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생기는 빈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빈혈을 오래 두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심장의 기능에 무리가 생기면서 나중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빈혈을 잘 진단하셔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혈액암으로 또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우리 환우분들의 건강과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